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무역과 환율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통계조사와 그 변청 과정에 대해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대무역에 대한 통계는 개항 이전에는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항 이후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인데,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 시기를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환율 통계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 한국 무역 통계를 작성한 기관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작성 기준도 변해왔습니다. 표는 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들 자료가 갖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장기 통계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보완이 이루어졌는지를 개항기, 일제강점기, 해방 후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항기 통계 자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2월부터 개항장 무역이 시작되었으나 개항장에 1884년 해관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조선에서 무역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의 개항장 무역은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 무역 통계 자료인 조선 구무역 8개년 대조표와 대일본 외국무역 연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을 조선의 입장에서 이용할 경우 일본의 대조선 수출은 조선의 대일본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1882년 9월 전국과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대청 무역은 이 자료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1884년의 경우 개항장 주재 일본 영사의 보고 자료인 통상휘편을 이용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조선 해관이 설치된 이후에는 조선의 무역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조선 해관 연보가 그것입니다. 당시 청국은 조선의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관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청국의 해관 통계서의 부록으로 수록되었습니다. 청국과 조선 해관의 세무 책임자가 모두 서양인이어서 이 자료는 영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이 자료에는 조선 무역 통계가 더 이상 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해관은 통계를 계속 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러시아 대장성이 발간한 자료인 한국지에는 1883년부터 1897년에 무역 통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선 해관 연보와 연속하는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98년에서 1900년은 고베 세관이 조선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인 미야오 세관 감시관 한국 출정 복명서, 요코하마 세관이 동일한 목적으로 파견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인 한국 출장 보고서와 조선 주재 영국 영사의 영사 보고서에 실려 있는 Foreign Office and Board of Trade에서 작성한 Diplomatic and Consular Reports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조선 해관이 작성한 통계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901년에서 1907년의 내역을 담고 있는 조선 수출입품 7년 대조표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후 조선 총독부가 조선 해관의 통계를 수집하여 작성한 것인데 계양장별 통계를 포함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양기 통계는 이후 통계와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해관에서 파악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륙과의 접경에서 이루어진 육로 무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무역액이 그만큼 과소하게 잡혀 있습니다. 둘째, 수출과 수입 금액이 모두 조선의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1908년 이후부터 현행의 방식과 같이 수출은 본선 인도 가격인 FOB 기준으로, 수입은 보험료 운임 포함 가격인 CIF 가격으로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출과 수입 금액을 모두 조선의 시장 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수출의 경우 FOB 가격에 비해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게 되고 수입액의 경우 거꾸로 CIF 가격에 비해 국내에 유통될 때까지의 비용인 수입세와 유통 마진 등이 추가됩니다. 코리아 기고시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계양기 무역액을 현행 기준으로 바꾸면 수출은 12.7% 늘고 수입은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역 대상국 통계에서도 수입은 원생산지, 수출은 최종 목적지로 파악하는 현행의 기준이 적용된 것은 1908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은 화물이 발송된 직전 항구와 화물이 향하는 항구를 기준으로 무역 대상국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1907년 이전에 수입 대상국을 보여주는 통계표인 V296에서 305 수출입 대상국 1885년에서 1907년에서는 영국산 면제품이 나가사키 또는 상하이를 경유하여 조선으로 들어온 경우 이를 영국이 아니라 일본 또는 천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재화의 수출입 통계를 정비한 표인 V141에서 154 재화와 금은의 수출과 수입 1877년에서 2015에서도 계양기 통계를 1908년 이후 통계와 연결할 때 자료의 제약 때문에 이상의 단절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이 시기 무역 통계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 시기 무역 금액을 표시하는 화폐는 모두 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1884년까지의 자료는 지폐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지폐의 남발로 인해 그것과 은화 원가의 괴리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양자의 교환 비율을 이용하여 지폐 원을 은화 원으로 환산하였는데 지폐 원과 은화 원 간의 교환 비율은 1905년에 발간된 명치 재정사 편찬회에 의거하였습니다. 조선 해관 통계는 멕시칸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중엽 이후 신대륙에서 유입된 은화인 멕시칸 달러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무역 통화로서 통용되고 있었는데 청국에 의해 해관 통계가 작성되면서 조선의 무역 금액도 거기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시아 대장성이 발간한 자료인 한국지에서도 1895년까지 멕시칸 달러, 그 후로는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멕시칸 달러와 은화 원은 각각 수는 24.43657g과 24.26071g으로
미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상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1900년 자료의 파운드는 당시의 환율을 이용하여 원으로 환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양기에는 이상의 자료에 의해 무역 수지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서비스 수지나 소득 수지 또는 이전 수지는 자료의 제약으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계양기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일본은 1908년에 조선 정부 내에 관세국을 설치하고 세관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 총독부가 매년 발간한 자료인 조선무역연표는 1941년까지 일관성 있는 무역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부 품목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표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따로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인 조선무역연표 비공개품을 이용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1942년부터는 대일무역에 한하여 1944년 3월까지의 통계를 수록한 자료인 조선무역월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이외 지역과의 무역은 총액만 알 수 있을 뿐 그 상세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무역 통계에는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일본과 만주 및 중국 간의 무역이 조선 세관을 통과한 경우 이것이 조선의 무역으로 잡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대만주 및 중국 무역에는 조선 세관을 경유하지 않고 지리적으로만 조선을 경유하는 통가 무역도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의 무역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세관을 통과하는 일본과 만주 및 중국 간의 중개무역은 그만큼 조선의 무역을 과대평가하게 합니다. 호리, 김, 박의 2006년 연구는 조선무역연보와 만주 및 중국 측 무역 자료를 이용하여 중개무역의 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둘째, 무역액의 과소신고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은 통상의 외국 무역에 비해 통관 절차가 덜 엄격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1920년 이입세가 폐지될 때까지 무역액이 과소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호리, 김, 박의 2006년 연구는 조선의 대일 수입액과 일본의 대조선 수출액 통계를 비교하여 과소신고 규모를 추정한 바 있습니다. 표 V149에서 150 재화와 금은의 수출과 수입 1877년에서 2015에 수록된 1910년에서 1943년의 통계 수치는 원자료 수치에서 이들 중개무역을 빼고 과소신고 추정치를 더한 조정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시기 금은무역은 1936년까지 알 수 있고 그 이유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1937년에서 1944년의 금은 수지는 조선에서 생산된 금이 모두 일본으로 수출되었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것입니다. 한편 무역 이외의 국제 수지에 관한 정보는 무역 통계에 비하면 열악합니다. 조선 총독부 이재과가 무역외 수지에 대해 매년 조사하고 있었지만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마모토의 1972년 연구는 1926년에서 1934년에 무역외 수집표를 발굴하고 그 전후 시기는 가정에 의존하여 1910년에서 1939년에 국제 수지를 추계한 바 있습니다. 김낙년의 2004년 연구는 야마모토의 1972년 연구의 추계를 몇 가지 점에서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1910년에서 1925년과 1938년에서 1940년에 무역외 수집표뿐만 아니라 1941년에서 1944년간의 국내 자금조사 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여 추계기간을 1944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외 수집표의 각 항목을 다룬 공간된 자료와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예컨대 재정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정 계산서, 금융에 관해서는 조선금융사항 참고서나 조선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파악된 수치와 무역외 수집표의 해당 항목의 수치는 대체로 근접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기 국제수지 중에서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이전 수지와 국제수지표의 각 항목은 김낙년의 2004년 연구에 의거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일제강점기의 무역통계 자료 및 무역외 국제수지에 관한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해방 후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 무역통계의 작성 체계가 정비된 것은 현재 관세청의 전신인 재무부 세관국이 무역통계연보를 발간한 1964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인 1946년에서 1952년의 무역에 관해서는 재무부 세관국이 작성한 자료로 등사본의 형태로 남아있는 대한민국 3년 대조표, 1949년에서 1951년 수출입을 기록한 무역연보, 1952년 수출입을 기록한 무역연보에 의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당시의 무역 이외에 정부 무역도 포함하고 있지만 당시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원조 자금에 의한 수입이 빠져 있습니다. 1953년에서 1954년은 한국은행이 1956년에 발간한 경제영감에 의거하였는데 민간 무역의 주요 품목만을 수록하고 있는 동자료상의 제약이 가장 큽니다. 1955년에서 1963년은 한국은행이 1960년과 1963년에 발간한 경제통계연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앞 시기의 자료와 달리 원조 자금에 의한 수입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 금액도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963년 이후 현재까지는 유엔의 컴트레이드 통계 자료인 무역통계연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세청의 자료에 의거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공통의 무역 분류 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품목별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에 편리합니다. 관세청의 무역 통계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얻을 수 있으며 유엔의 컴트레이드는 1962년 이후 품목별 상세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자료의 무역 총액을 비교해 보면 미미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1946년에서 1954년에 무역 금액은 원 또는
환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당시의 공정환율을 이용하여 달러 금액으로 바꾸었습니다. 화폐 개혁과 화폐 단위의 변화에 대해서는 화폐와 금융제도의 장의 해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락되어 있는 원조 자금에 의한 수입액을 더하여 이후 시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1976년 이후는 콤트레이드 자료를 이용하여 재화와 금은 무역을 분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의 수출입 금액에 관한 정보는 1990년 이후 얻을 수 있는데 한국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상품 수지 이외의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이전 수지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1950년부터 작성한 국제수지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표는 IMF의 편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수차례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1980년 이후 통계는 현행 기준인 BPM6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그 이전 통계와 비교하면 통계 분류 체계의 변화를 포함하여 단절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BPM6는 Balance of Payment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6th edition의 약어입니다. BPM6는 2010년 1월에 IMF가 국제수지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확정 공포한 국제수지 매뉴얼입니다. BPM6에 따른 1980년 이후 통계와 그 이전 통계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급상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임가공 무역입니다. A국이 생산한 원자재를 B국으로 보내 가공한 후 다시 A국으로 들여오는 임가공 무역의 경우 이전에는 이를 각각 수출과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BPM6가 확정된 대로 소유권 변동의 기준에 따를 경우 그것은 국제수지 거래 대상이 되지 않으며 B국에 지급된 임가공료를 서비스 수지의 지급으로 계상합니다. 그 외에도 해외 장기 건설 공사의 경우 직접 투자로 계상했던 것은 건설 서비스 수출로 바뀌었고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선박 수출의 경우 이전의 인도 기준에서 건조 진행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0년 이후에 국제수지표에는 경상수지 이외에도 금융 계정을 두어 순해외 자산과 해외 부채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 시기는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에 대응하여 해외 부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투자 대조표도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수지표가 매년의 유량의 거래표라고 한다면 국제투자 대조표는 연말 시점에서 파악되는 대외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잔액표로서 영어로는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이라고 하는데 통상 IIP라는 약어로 사용합니다. 국제투자 대조표는 1990년대 이후 국제 자본 이동이 빈번해지자 IMF가 회원국들의 대외 금융자산 및 부채의 잔액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늘어나서 회원국들에게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으로 거래 이외에 가격이나 환율 변동과 같은 비거래 요인에 의한 변동도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대외 금융 자산과 부채 중 어느 쪽이 얼마나 더 많은지, 대외
지급 부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1994년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계정 중에서 직접 투자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느 업종에 투자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해외 투자가 어느 나라의 어느 업종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국제 수지표의 직접 투자와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국제 수지표의 직접 투자는 도착 기준인 반면 이들은 신고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국제 수지표에서는 투자의 회수를 차감한 순투자인데 반해 이들은 조투자입니다. 이제까지 개항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외 무역과 관련된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환율에 관한 통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통화제도 및 외환관리 제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다른 나라의 통화로 측정한 자국의 통화의 가격이며 두 달러의 교환 비율입니다. 환율은 1원당 0.0001달러나 1원당 0.1엔과 같이 1원에 대응하는 외국 통화의 단위수로 나타낼 수 있지만, 관행에 따라 1달러당 1000원이나 1엔당 10원과 같이 외국 통화 1단위에 대응하는 자국 통화 단위수로 표시합니다. 조선시대는 화폐로서 동전이 엽전이 주조되어 유통되었습니다. 개항으로 외국 화폐의 유통이 허용되자 일본의 은화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들과 한국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 형성되어 그에 따라 무역 거래와 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894년에는 은본위 화폐제도, 1901년에는 금본위 화폐제도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본위화폐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채 보조화폐인 당오전이나 백동화가 다량 발행되었습니다. 당오전과 백동화의 소재 가치가 액면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남발되었기 때문에 일본 은화화의 환율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재 가치와 액면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엽전의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이하였습니다. 러일전쟁 이후 조선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일본은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백동화를 비롯한 구례의 화폐를 환수하고 신화폐로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제1은행이 1902년부터 제1은행권을 발행하였고, 화폐 정리 사업 이후에는 사실상 법화로 통용되었습니다. 제1은행은 사실상 식민지 중앙은행이 되었고, 합병 후 조선은행으로 개편되고 조선은행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식민지의 엔개통화 발행 제도는 일본 은행권과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의 대일 환율은 1905년 이후 1대1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과의 교역은 미미하였지만 대미 환율도 제시하였는데 일본의 대미 환율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식민지 통화 제도가 해체되고 정부의 외환 규제가 강화되면서 복수 환율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간 외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협정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대충 자금 환율과 유엔군의 원화 조달에 적용되는 환율을 들 수 있습니다. 원조 달러를 배정받은 자는 한국은행에 그에 대응하는 원화 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그때 적용되는 환율을 대충 자금 환율이라고 불렀는데,
한국 정부와 원조 당국이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보유의 환율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장 환율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시기 재화나 서비스 수출로 외환을 취득한 자는 모두 한국은행의 자기 명의의 계정에 예치하고 이를 수입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계정으로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외환의 양도가 허용됐을 때는 시장 환율이 형성됐는데 취득 외환의 원천, 예컨대 대일 수출인지 그 외 지역에 대한 수출인지 여부에 따라 그 처분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시장 환율도 복수로 존재했습니다. 1961년에는 외환 증서의 양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수출 달러 거래에서 형성된 다양한 시장 환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일 환율 제도로 이행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다만 정부 규제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암시장이 존속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 대미 달러의 협정 환율과 시장 환율에 제시된 미국 달러와 미 군표는 거기에서 형성된 달러 시세의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들 공정 환율과 시장 환율 간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며 어느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원화의 달러 환산 금액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달러의 환율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 환율과 암시장 환율은 시행 일자별로 파악된 것을 연평균한 값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대비 환율은 1964년부터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시기에 관해서는 1953년 이후 한국은행이 발표한 원화와 달러 표시 GDP로부터 대미 환율을 구할 수 있으며 그것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이외의 경우 주요 국가를 선정하여 환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항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로 나누어 대무역 통계의 원천 및 통계조사 체계에 대해 살펴본 후 환율 통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